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 30대 분들 공모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드가 작더라도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바로 그런 보상이 있어야지 하시는데, 그래서 공모주 투자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상장일에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바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모주 하는 분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상장일에 우리 치킨값 벌어보자거든요. 그날 바로 소액이지만 바로바로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 그게 공모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처음 청약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너무 작은 곳에 하면은 뭐 배정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마불사라고, 큰 애들은 안 죽는다 이런 것처럼 대형주를 보통 좋아하시니까, 공모주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뭐 대여급이나 그 외의 것들이 뭔가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대여라고 하면은 보통 시총이 조 단위 이상인 공모주를 말하는데, 보통 장점이 배정을 많이 합니다. 아, 배정을 많이 해서. 네. 평균적으로 일반 청약자에게 모집하는 규모를 봤을 때 100억을 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배정받을 수 있는 주수가 떨어지죠. 근데 대여급들, 특히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는 정말 엄청났었죠. 그때는 정말 많이 배정을 많이 받았었고, 대여급은 배정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볼 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전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 게임사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롯데렌탈, 그리고 파두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이런 것들은 상장 일부터 공모가보다 크게 떨어졌었고요. 지금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대여급 공모주입니다. 그런 케이스들도 있으니까 무조건이다 라고 해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상장을 하는 그 당시의 시장 분위기, 공모주 시장이 좋은지 수급 상황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꼭 판단하셔야 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업의 성장성,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은 큰 거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유명한 거라고 좋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곳이라서 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상장일에 공모가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럼 손실폭이 그만큼 크니까. 커지겠죠.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대여급은 성공할 확률이 높기는 합니다. 아, 조심은 하자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를 놓고 보면은 대여급이라고 하면 청약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APR 아, 그리고 현대마린 솔루션 대여급 종목이 2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정을 많이 받긴 했는데 예상보다 상장일 수익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수익을 주긴 했으나. 아쉬웠구나. 네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대여급이라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주겠구나 하고 접근하면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그 공모주 이슈 중에 하나가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거나 이런 데도 투자를 하시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국내 증권사가 미국 쪽과 대행을 해서 저희 쪽으로 청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그 레딧이라는 공모주가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청약을 하려고 참여를 했으나 청약 참여하는 게 국내 시장처럼 그 지표를 상세하게 공시를 안 하거든요. 알 수 그러니까 지금 없구나. 청약 경쟁률이 어떤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없고, 정보 자체가 상당히 막혀 있기 때문에 정말 복불복이에요. 이거는 하면 안 되겠네요.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제 생각엔 아직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다. 그것보다는 국내 대여급 쪽으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보면은 대여급 공모주가 지금 확정된 곳이 시프트업이 있거든요. 네. 그 게임사, 아까 크래프톤 말씀드렸는데 네. 국내 그런 게임사 중에 한 곳이에요. 그쪽도 규모가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3, 4조 정도 되니까 규모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처음 청약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너무 작은 곳에 하면은 뭐 배정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이 나온 김에 뭐 일정이나 이런 게 지금 나왔나요? 네, 지금 일정이 나왔고요. 네. 7월 중순으로 일정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증권사는 어딘가요? 한국투자증권하고 NH투자증권. 한투랑 NH. 네, 이쪽에서 이제 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권사 갖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신한투자증권도 있고요.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증권사 추천하면 NH만 얘기해가지고 NH는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공모주 많이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말씀드린 3개 증권사를 다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중복 청약은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중복 청약이 아니고 청약 경쟁률을 보면서 낮은 곳으로 들어가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증권사를 갖고 계시면 유리하다. 공모주 많이 하시는 분은 그 국내 모든 증권사 앱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알림 메시지나 이런 게 엄청 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수요 예측 결과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수요 예측 결과는 보통 청약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하루 이틀 나옵니다. 전에 7월 중순쯤에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맞아요. 수요 예측 결과를 보시고 이거는 청약 그 하루 이틀 전에 나오니까 꼭 챙겨 보시고 평균 이상 나오면 청약해 보시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1인 2일차에 청약을 하시는 게 좋고요. 주의사항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럼 균등만 하실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약하고 보통 이틀 뒤에 환불이 되거든요. 그러면 환불이 되면서 같이 배정이 몇 주가 됐는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건 증권사 앱에서 체크가 가능하고 보통 청약을 하고 일주일 뒤에 상장을 하거든요. 이건 일정이 나와봐야 알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때 맞춰서 상장일에 매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대여급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상장일에 꼭 매도를 하셔야 될지 안 하셔야 될지는 어떤 게 더 좋을지는 제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일정이 더 많이 남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상장 전날 매도를 어떻게 하면 좋으실 것 같다. 그리고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을 콘텐츠로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 거는 앞으로 1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공모주들이 괜찮을까요? 계속? 그 최근 추세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지 전망도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기관도 그렇고요. 일반 청약자들도 마찬가지인 게 지성으로 청약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상장했다고 하면 수익률이 높으니까 아 이거는 잃을 수가 없어 하고 많이 이제 들어가시고 기관들도 수요예측 평가가 다 너무 좋게 나오니까 변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평가를 또 좋게 하면 공모가를 최초에 제시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경쟁률도 높아지고 일반 청약자가 배정을 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그럼 수익이 떨어지겠죠. 아 그렇게 되는구나. 최근 올해 상반기에 좀 이런 추세가 많이 나왔었고요. 5월부터는 수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 코스피 코스닥이 막 고점이다 이럴 때쯤도 오히려 좀 불안할 때네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전체 증시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수익률만 봤을 때는. 왜냐면 오히려 코스피랑 코스닥 쪽에 그날 시황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투자할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공모주에 더 집중되는 경향은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했던 얘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변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지성 청약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상장일에 손실이 나오는 공모주들이 생겨요. 너무 다 좋다고 얘기했는데 공모가보다 막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일반 개인들도 청약을 많이 하지 않겠죠. 그럼 경쟁률이 떨어질 거고 기관들도 평가가 좀 더 객관성을 찾아갈 테고 그런 변별력이 생기겠죠. 이것도 사이클이 있는 거네요. 사이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다가 청약 참여가 떨어지면 배정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러다가 다시 수익이 올라오면 또 갑자기 몰리고 뭐 이런 식의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하는 시장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개선이 되면 오히려 기대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지만 대여급 공모주들이 많이 나와야지 시장에 좀 관심이 가고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최근에는 많이 없었다. 근데 하반기에는 뭐 시프트업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 언론사에서 좀 얘기되는 걸로는 K뱅크 K뱅크. 그리고 토스뱅크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라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대표님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외에도 이제 조단위 대여급 공모주들도 예상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좀 커지고 있어서 그럴 때는 또 공모주가 또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대여급 비중도 늘어나서 시장이 하반기나 특히 내년에는 좀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부를 해야겠네요. 그쵸. 지금 많이 공부를 하시고 경험도 해놓고. 많이 연습을 하셔야지 그때 돼서 그래도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해주세요. 제 채널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구독자분들 또는 시청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를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 것 같으세요? 공모주는 아무래도 좀 연령 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금이 좀 있어야 되니까. 40대에서 60대 연령층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금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투자하기 적합한 게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드가 작더라도 어릴 때 투자에 대한 기술을 많이 좀 익혀두시면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 30대 분들 공모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드가 작더라도 처음부터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도 하시면 좋겠지만 관심이 없더라도 리스크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처음 해보시는 데 있어서는 공모주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짜 웃긴 얘기가 저도 이제 채널에서 포트폴리오 투자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은행이나 뭐 증권사에서 사실 자금 한 뭐 1억, 10억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한테 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투자 얘기를 하면은 늘 생각하는 게 당연히 어릴 때부터 투자해서 복리로 굴리면은 나중에 되면 큰 돈이 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하거나 이런 거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거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20, 30대 대상으로 얘기를 많이 해봤었거든요. 네. 절대 안 해요. 근데 오히려 나이가 이제 좀 있으시고 가정도 좀 안정적이고 이런 분들이 이런 안정적인 투자에 더 많이 도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배당주라든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짧은 텀으로 볼 수 없잖아요. 없죠. 길게 보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분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길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바로 그런 보상이 있어야지 하시는데 그래서 공모주 투자도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상장일에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바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주식과 결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제목에다가 20, 30대 꼭 보세요라고 적어놓을게요. 그러니까 공모주 하는 분들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상장일에 우리 치킨값 벌어보자거든요. 아 치킨가? 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날 바로 소액이지만 바로바로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투자, 그게 공모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공모주를 하다 보면 상장일에 매도하고 이런 거 외에도 또 다른 투자 포인트가 생기거든요. 뭐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수요 측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공모주가 있어요. 얘가 상장을 했는데 공모가가 힘이 없고 또는 공모가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상장 이후에 그냥 일반 주식처럼 걔를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도 생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주로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반 주식을 하는 분들에게는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기업이 좋은지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공모주는 전문 기관에서 먼저 평가를 하고 그런 주식을 또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거 하고 리스크 있는 걸로 넘어가야지. 네. 아, 너무 이거는- 처음부터 네. 이렇게 이거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하면 한 3시간은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도움 되는 것들은 또 구주님 채널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네. 거기서 확인해 주세요. 네. 네, 그럼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